자, 제가 이 북한의 석탄이나 또 북한의 지금 정제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문 정권의 이런 이 국민들이나 야당을 다루는 자세, 전략, 그리고 이 강경함, 그리고 상당히 저는 수준이 좀 있다고 봅니다. 높은 수준의 정치 꼼수, 즉 정치공학적 테크닉, 그리고 어떤 사건을 교묘하게 이렇게 뒤틀어서 다른 쪽으로 보이게 하는 이 스핀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대 있었던 정권 중에서 가장 높은 술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그걸 공격해야 될 한국당이나 이런 진영에서는 지도자는요, 잘 모르면 우직하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갖추고 그래서 야당 대표일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카리스마 있게 당을 이끌었느냐?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한 현안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기성 정치인에 비해 현안 이해력이 좀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서민의 삶을 경험하거나 대중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밀리니까 그 테러를 탈출구를 못 찾고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은 뭔가 하면 우직한 한마디로 이 돌진입니다. 그래서 사학법 파동, 즉 사립대학 관련 법이나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아주 세게 밀어붙였고 이명박이라는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얼마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싫어했는데 그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적 술수나 개인적인 테크닉이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이명박도 결국 박근혜를 후임 대통령으로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은 우직한 밀어붙임이 결국은 대통령 자리를 쟁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런 우직함 하나 이런 거라도 갖고 있으면 한마디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 보이는 부분은 그야말로 그냥 무대용일 뿐이지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 비전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직함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복잡할 때는 너무 이것저것 따지면요. 절대 안 되고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은 한국당에 이미 간을 봐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고 또 이렇게 다루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그래서 저거들은 나름 한국당을 미리 매수 앞에서 읽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김태우 수사관 사건은 검찰이 김태우는 3부의 지시 없이 임의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 16가지 혐의 중에서 5건을 비밀누설에 해당되어서 처벌한다고. 그러면서 김태우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김태우 위에 있는 사람들 이인걸이, 박형철이, 조국이, 임종석이 등 4명은 고소당했지만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법의 날에 아마 어제가 법의 날이었나 봐요. 법치가 사망했다고 반발을 했지만은 그건 이제 찻잔 속에 태풍에 지나지 않고 그야말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태우는 지금 한 5개월, 6개월 이상 끌어온 이 투쟁에서요. 일단은 여기서는 진 겁니다. 자, 한때는 한국당이 불러다가 기세를 높이고 했지만은 결론은 그야말로 거의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김태우 수사관을 이렇게 저렇게 띄우던 이제 보수 유튜버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진 좋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요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구속 기소해서 걸어놓고 재판을 아마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질질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신에 대한 관심은 덜해지고 나중에 혼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커져갈 수도 있어요. 본인도 사실은 이 사건을 초반부터 계속 김이 빠지지 않게 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잘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그는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된 상황에서요,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하던 조현옥이, 왜? 인사수석이 지금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를 좌우했으니까요. 근데 조현옥이는, 이 조현옥이가 김정숙이 뭐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아예 손도 못 대고,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나 그 다음에 신미숙은 이제는 그냥 불구속 기소되어서 끝났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임원 인선 불법 개입은 확인도 못한 채 끝났고, 청와대 비협조로 윗선을 규명하는 것도 끝난 겁니다.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요, 앞으로 한국당에 그리고 보수 진영에 다가올 지금 앞날을 보여준다는 거죠. 김태우 같은 이렇게 좋은 소재, 자, 이렇게 폭로를 해서 또 일정하게 증거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이런 일은 거의 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졌음에도 결국은 이 일을 정권이 견적을 딱 내서 차곡차곡 잘라서 아주 이 작게 만들어서 이제 꼬리만 자르는 식으로 가고, 이 꼬리들도 죽지는 않는 걸 보장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은경이나 신미숙이가 또 폭로를 하거나 양심선언을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벌금 정도 내거나 이렇게 집행유예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당이 달라들었다가 나중에는 보수 진영이 달라들었다. 결국 김태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게 끝났습니다. 자, 신재민이도 아무것도 아니게 끝났지요. 그는 뭐 코미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손혜원은 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으로 나왔던 손혜원은요, 그야말로 지금 이제는 역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손혜원을 손혜원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성명조차도 안 내고 있어요. 어제 누가 뭐 니를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튜버들 고소했다고, 왜 네 문제를 한국당이 이야기하냐? 저가 지금 고소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뭐 됐다 하더라도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 누가 저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도 않고요, 제가 모든 문제를 알아서 제 스스로 싸우고 해결하고 할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요. 자, 우리가 언제 뭐 그렇게 의리가 있는 집단 속에서 살았습니까? 뭐 좋을 때야 이용하고 어려워지면 각자 해결하는 게 이 보수판의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개선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손혜원이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손혜원을 한 부르지도 않고 손혜원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편인데 이재명이는 이제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했죠. 이재명이 기세가 당당하다가 어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최후 진술에서 그냥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기가 꺾였어요. 자, 드루킹 한때는 뭐 감옥 안에서 편지도 보내고 해서 정권을 흔들었는데, 지금 드루킹 당연히 재특검 해야 되는데 한국당은 그런 말을 한번 꺼내본 적도 없고, 지난번에 장관 둘이 통과시키니까 그때서 드루킹 재특검 슬쩍 꺼냈다가 끝나버렸습니다. 한국당 스스로 문재인 김정숙을 상대로 드루킹 재특검을 하려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소문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정권이 약점을 잡아놨다.
그래서 천하의 이재명도 지금 입을 다물고 조용해졌습니다. 잘못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아마 그한테 엄습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정권이 거의 맛이 가는 것 같았고, 오늘 이 시간 현재 문재인 지지율을 보면 갤럽 조사에서 1주 만에 4%가 하락을 했다. 올린 게 잘못이죠. 왜 올렸다가 들락날락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48인데 이번 주는 44, 부정이 47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정이 5%나 상승을 했고 긍정이 4%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매우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미선이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때 굉장히 세게 싸워야 된다는 건 답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이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 지금 자신들이 의혹이 등장한 거는 다 잘라버립니다. 자, 장자연을 끄집어냈다가 윤주호 데리고 왔죠. 근데 그 윤주호가 막 설치고 다니면서 용서는 없다, 선처는 없다고 기자부터 뭐 심지어 저한테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윤주호가 얼마 전에 캐나다로 가버리고 경찰이 윤주호가 말했던 게 다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너무나 사태 진압용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기에는 어설펐기 때문에 윤주호가 이제 역할을 마치고 돌아갔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윤주호는 왜 등장했느냐? 조선일보가 지금 우리들 병원 문제나 정권에 대해서 가장 위험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왔죠.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을 이야기할 때 조선일보 일가나 장자연 문제가 등장했다가 우리들 병원이 보도되니까 또 장자연이가 등장했다가 또 쑥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장자연을 재수사해서 규명할 생각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김학의는 왜 등장했느냐? 곽상도 의원이 지금 문다혜를 이야기하고 또 제 말한 문다혜가 24일 날 작년 10월 24일 날 우리들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고 그리고 2주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김학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등장시킨 김에 김학의 가지고 황교안도 또 겨냥하고. 자, 그런데 지금 황교안을 잘 붙들어 매는 문제가 문 정권에서는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정관예우를 들고 나올 거다. 좀 지나면요. 자, 그런데 어제 법의 날 지금 한번 정관예우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변협 회장이 정관예우는 궁박한 국민 덩치는 범죄다.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 변협 회장이 적어도 할 소리는 아닙니다. 변호사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은 전부 과거에 판검사 하다가 이렇게 1, 2년 사이에 정관예우로 잔뜩 벌어갔지요. 자, 최근에 동아일보가 정관예우 범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과도한 수임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를 하겠다. 정관예우 비리 신고 때는 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런 것들도 사법개혁에서 논의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촉이 좀 있다 하면 이거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한테 또 정관예우를 갖다 들이밀면서 판을 벌릴 거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나경원이 지금 하는 꼴 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지라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은 그들이 한국의 보수 진영에 틀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라고 목이 빠지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 이 정권을 정리가 가능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될 건데 그걸 욕한다고 저보고 이야기하고 왜 칭찬이나 격려할 줄 모르느냐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는 기가 찹니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칭찬하고 격려를 일부러 하진 않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해야지 정치인들 칭찬하면 그건 빠돌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불신을 전제로 가지고 대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건 국민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이 머슴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주인이 주인답습니까? 머슴이 머슴답습니까? 주인이 머슴이고 머슴이 주인이지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정관예우를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언론사에서 뭘 보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미국 가봤자 폼페이오도 만나기 어렵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사기꾼한테 속아서 지금 투쟁에 집중하라고 한 겁니다. 저보고 뭐 만나서 이야기해 주라는데 아니 제가 무슨 정치 브로커입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요. 제 방송 들었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궁금하면 전화라도 올 건데 전화 안 하는 거 보면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제 사무실에 지금 막 전화가 오고 제 아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가 와요. 황장수 왜 황교안 까냐. 까는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뭐 고맙지 않으면 그만이지만은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길 바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 그러면 뭘 갖고 도대체 문 정권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칼이 있냐.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김태호가 통할 줄 알아서 뭐 기대했는데 아니다. 신재민이가 등장하니까 또 몇 사람 박수치고 난리 지랄을 했지 않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코미디가 남았죠. 손혜원이 이 큰 거다. 손혜원이 문하고 가깝고 안 되잖아요. 드루킹 무슨 재특검 그거는 이미 뭐 물 건너 간 거죠. 김경수가 요즘 뭐 입이 찢어져서 있을 겁니다. 우리들 병원 윤규건이 한번 다루는 거 보세요. 마누라는 오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마약하다가 마약 갖고는 더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로 갑니다. 성리가 뭐 일본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슨 고급 호텔에 재이고 YG 법인카드로 3천만 원을 쓰고 거기에 성매매 여성들을 집어넣고 한 방에 둘이가 들어갔고 또 필리핀 팔라완에서 성리 무슨 생일날 또 성매매 여성 10수명이 갔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이제 또 성매매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전부 윤국원이 안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리 부분을 니마 제발 조금만 들어가라고 지금 압박하고 달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 애가 또 불어버릴 수가 있죠. 아이고 뭐 골프 치고 밥 먹은 거요? 그거 말고도 다 했어요. 이야기 해버릴까? 자,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도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안 되는 걸 넘어서서 할 의지가 없지요. 한국당이 지금까지 거론된 뭐를 목숨 걸고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한 게 뭐 있어요? 황교안 체제가 와서 그렇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의 테크닉과 한국당의 한마디로 비겁함, 무기력, 기술 부족 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싸워보겠다고 곽상도 같은 검찰에서 빼가 굵은 민정수석하던 사람이 나와도 아주 그냥 맞춤형으로 조질라고 딱 들이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상대가 한국이 아닌 미국인 카드가 제가 볼 때 유일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석탄 밀수와 정제유 밀 반출이에요. 이거는 증거를 미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권은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작년에 8월 달에 터진 석탄 7건 선철 1건의 밀수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을 지금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소하고 또 한 명은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꼬리를 남겨둬서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서류를 지금 뒤돌아가서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지도 못하고 굉장히 미북 관계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 왔죠. 그러면서도 이제 간이 커져서 작년 6월 싱가포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정제유를 북한에 주는데 이제 가담해 왔고 이제 그걸 잡을 거나 어떨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래 서양 사람들은 좀 무섭습니다. 처음에 슬쩍슬쩍 공개하고 그렇게 안 할 듯 보이다가 딱 통제에 벗어났거나 필요한 타이밍이 오면 무섭게 몰아치지요. 자, 그런데 문재인이 미국 가기 전에 슬쩍슬쩍 3월 말 중순부터 정제유가 등장했어요. 이거 뭐겠어요? 너 올 때 자세 똑바로 해라. 괜히 와가 쓸데없는 소리 부탁 요구하지 말고 우리한테 뭘 해줄 건가? 네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협조할 건가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 정제유 문제를 설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왔다가 가고 나니까 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루니스호 등에 대한 정리나 또 기타 배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이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한국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담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희한하게 이 문제를 덮는 쪽으로 처신해 왔고 그리고 석탄이 수입되어서 납품되었거나 또 그 대가로 보낸 돈의 라인들이 다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제유는 특정한 이런 정유회사에서 나가서 북한으로 어떻게 갔는가도 지금 대략 확인이 되었는데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금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국적의 유조선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국적으로 보이는 선박과 환적을 한 걸로 의심된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어제요. 지난 3월 20일 상하이 400km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모습을 확인했는데 이 유조선은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적 불명의 소형 선박과 나란히 있었고 호수로 연결되어 있었고 소형 선박에는 중국 하북성 지명인 친황따오라고 쓰여 있고 일본 정부는 환적이 의심된다고 안보리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중국 측도 여기에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환적 의심 사례는 이 두 건을 포함해서 14건인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이렇게 정제유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50만 톤으로 제한했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하지 않고 북한에 몰래 준 부분은 무조건 이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이 한국당의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위라는 게 있어요. 유기준 의원이 뭐 해사 전문가니까 해사 바다 일 전문가니까요. 원래 해양용 이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위 첫 회의에서 토고 국적의 DN 5505호라는 선박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건으로 출항이 보류되어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 DN 5505호는 나우카에 러시아 나우카에서 출발해 올해 2월 초에 포항 신항에 3217톤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했다가 붙들렸는데 정부가 마지못해 석탄 수입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라며 정부가 북한 관련 불법 이런 행동을 한 선박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DN 5005라는 선박은 작년 11월 1일에 국내에서 석탄을 2,600톤 싣고 와서 풀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풀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앞선 작년 1월에도 기존에
시양진호에서 이름을 DN5005로 바꾸고 이런 밀수에 가담해왔던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이라고 이름을 붙인 북한 석탄 반입국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해서 이렇게 오늘 출범했다고 합니다. 그 석탄뿐만 아니라 정제유도 있으니까 석탄 의혹 태스크에서 이름 잘 바꿨지요. 그래서 지금 자꾸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문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왜 아킬레스건이냐? 이거는 미국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조작을 하거나 왜곡시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수사하고 잡고 하는 부분에서 그건 한국의 수사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하면 누구를 잡아가야 되겠어요? 기아집 주인을 잡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우 비정상적으로 저지른 죄에 비해서 굉장히 이 조사나 수사가 축소 왜곡돼 있고, 그래서 심지어 한 명 구속된 여사장은 막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요했고 북한에 이 돈을 보낸 걸 갖다가 말하지 말아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조사하면 국내에 나와 있는 조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특검을 하자 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조사를 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족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조금은 압박을 하게 되면 아마 미국 측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터져 나올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석탄 대금 등을 송금한 한국의 은행, 그럼 세컨드리 보이콧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석탄을 갖다 쓴 남동발전 같은 회사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컨드리 보이콧이 떨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문 정권은 종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 정권이 막고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매우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이 자행됐기 때문에 이걸 통제해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능하고 한마디로 능력 없는 이 한국당이 물고 늘어지기에는 이 북한 석탄 정제유 문제가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것이 문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보수 대중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될 거라 봅니다. 얼마 전에 저보고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간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앵글리 블루 회원분들께서도요, 이 문제로 한번 몸 좀 풀 날이 지금 머지않아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갈비뼈부터 빨리 좀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